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프 팀장님, 정말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왜 IT만 3D 업종이고요? 요즘은 4D 업종이다라고 하네요. 이런 말이 왜 IT에만 나오는 건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IT 개발자에 대한 웹툰 빈꿈이라는 이 나오고, 또 IT 노동자들 열악하다, 유튜브에 치면 개발자의 눈물, 이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좀 점점 그런 게 있군요. IT 현실을 안 좋게 말하는 뉴스 동영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대체 왜 IT만 그런 건가요? 다른 직종은 안 그래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개발자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금융 쪽이 돈을 많이 주는데 굉장히 빡세다고 말이 있네요. 개발자의 3대 지옥이라고 옛날에 뭐 유명한 그 금융사들 얘기가 있었죠. 어딘지 말하면 그게 약간 명예훼손이 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는데, 한 3개 정도인데 거의 마지막 한 개는 의견이 분분한데, 한 2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엄청나게 꼽혔던 곳이 있었죠. 안 가면 되지, 근데. 제 생각은 그래. 안 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서 막 버티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 아무튼 그 얘기는 좀 정리해서 얘기하고요. 하지만 다른 분야는 안 그런가요? 제가 듣기로는 기계 쪽이랑 건축, 화공 쪽들은 잦은 요구사항은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기계 같은 경우는 가공하는데도 몇백씩 들고, 또 설계하는데 선 하나 잘못 꺼서 회사에 몇천만원 손실 입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는 가공이 잘못되거나 하면 진짜 회사 망하기 때문에 압박감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또 프로젝트 마감일에는 야근수당 안 주면서 야근 엄청 한다고 합니다. 건축 쪽도 재하청으로 인건비 올려치기로 유명하고, 지금 현실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이 많고, 토목 쪽 같은 경우에도 신입이 30살 후반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젊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다른 분야들도 포괄 임금제인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다른 분야들도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대체 왜 IT만 힘들다고 언론에 나오고 열악하다고 그런가요? 같은 질문인데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왜 IT만 그러냐 이거네. 근데 이거를 위해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네요. 여튼 계속 끝까지 읽어보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야 또 힘드니까 참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아직 회사를 안 가봐서 몰라서 그럽니다. 안 힘든 직업이 없는데 IT 노동자 치면 개발자의 눈물, IT 노동환경 열악,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떠서 질문했습니다. 일단 답변할게요. 일단은 핵심 질문이 그거거든요. IT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근데 그거는 일단 제 생각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젊은 사람도 많고 근무 시간이 되게 길어요. OECD 평균 중에서 가장 긴 편? 근데 제 생각은 IT 업계가 진짜 3D냐 4D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는 근로자들이 그렇게 만든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상한 회사면 보이콧을 하면 되는데 그 보이콧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직이 힘드니까. 이직이 힘든 이유는 본인 실력이 아쉬우니까. 왜 제가 욕먹을 거 알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막 그냥 개발자들만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개발자들만 막 이렇게 우쭈쭈쭈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들은 나쁘고 서민은 착하고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사람들을 배척하고 부자들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치는 곳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근데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든 사회가 완벽했냐 이거죠, 북한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 악이랑 절대 선을 딱 가룬 다음에 그러니까 부자들만 이렇게 핍박을 하면 사실 그 부자들에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한 노력 자체는 무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IT 업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진짜 이 사람 개쩐다 하는 그런 개발자들이랑 전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실력의 차이가 너무 확연한, 이제 뭐 국비 나와가지고 이제 3개월 4개월 막 배워서 하던지, 전공자지만 공부 막 그지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개발자들이 야근하는 거랑
진짜 개쩌는 사람조차도 야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제 생각에 정말 쩌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열악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런 그 의사들만 해도 여러분들 고연봉 받고 싶잖아요. 고연봉 받고 싶으면 보통은 이제 의사들 같이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사들이 신격화하는 건 아닌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라틴어만 2만 단어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의학 용어도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직접 하는 거다 보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거의 11년,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의사하면 20대 의사는 우리가 머리 안 떠오르죠.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는 30대 젊은 의사라도 그 정도로 이제 진입장벽이 있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하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비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게 정말 투자해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긴 해요. 근데 그 정도로 투자하고 진짜 누가 봐도 잘하는 개발자들은요, 그렇게 생각보다 야근을 미친듯이 많이 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야근에 OECD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 IT가 유난히 길대요. 근데 그거를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안 하면 되는데, 마치 내가 이걸 안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되게까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기까지 공부 엉터리로 한 거는 사실 본인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40살에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나이 될 때까지 뭐 하셨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느 정도 투자 대비 성과인데 사실 공부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서 IT 업계에서 야근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만드는 양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만약에 이거를 한 6개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2달 만에 끝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건 비현실적이고 내가 24시간 해도 절대 못해 이런 일인데 그쪽에서 까라면 까라고 했다고 해서 쭉 가는데 문제는 그런 회사 나오면 되잖아요. 다른 회사 가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다른 회사에 안 원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회사에서 안 원하는 이유는 뭘까? IT 업계 인력난 심해요. 생각보다 되게 심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냥 뭐 노예들이나 부족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잘못된 해석인 게 뭐냐면 잘하고 비싼 개발자도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연봉이 낮고 고효율이 낮은 사람을 뽑고 싶은 건 자본가들한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좀 음식점으로 좀 예를 들어보자고. 음식점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저렴하고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원해. 근데 그런 음식이 없어요, 보통은. 왜냐? 원재료 값이란 게 딱 진입장벽에 있고, 그리고 조리 비용, 그리고 맛까지 그 맛을 연구한 사람의 노력 비용까지 다 이제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싸고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거기에 그 사람이 헌신한 비용까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못 뽑힐까봐 자신 없으니까 그냥 그거 야근하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자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럼 모든 게 해석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막 나쁘게 하고 사람들 막 착취하는데 근로자는 몇만 명. 삼성 SDS만 해도 평균 연봉이 1억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쳐다보면은 사실 그 IT 업계마다 정말 많이 다르고 그 요즘 IT 업계는 예전이랑 다른 게 예전에는 진짜 더 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요즘 같은 경우도 그냥 칼퇴근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기업 문화에 따라 다르거든요. 기업이 별로면 나오면 되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데 왜 못 떠나냐고. 메리트가 없으니까. 본인이 자기 실력에 자신 없으니까. 또는 다른데 이력서를 써봤겠죠. 써봤는데 뭐 답이 없었거나 아니면 소위 그 복지 좋고 근데 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회사가 회사가 절대적인 갑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 보셔도 알겠지만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일 다 까고 하기 싫다 그러고 막 저 저주받은 적도 있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IT 업계에서 막 힘들 거다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내가 훨씬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태도주의적인 것보다는 그냥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내가 이 정도 실력이 되는데 이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을 많이 원하더라. 이건 가수랑 똑같은 건데, 누가 만약에 정말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뭐 블랙핑크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뭐 요새 아이돌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블랙핑크라고 하면, 블랙핑크라고 하는 한 가수가 나오기까지 한 노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연습을 한 시간 다 비용 포함해서 정말 비싼 행소료를 부르거든요. 근데 막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저희 때는 소녀시대가 잘 나갔었는데, 그때 막 소녀시대가 한 번 오면 뭐 1,000,000원이다, 뭐 1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행사 오면, 행사에 따라 좀 다른데, 페이가. 그 정도로 비쌀 정도인데, 어떤 그냥 락발라드 가수? 그 사람은 300만원인가?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랬죠. 똑같이 시간을 할애해서 부르는데, 누구는 비싸고 누구는 안 비싸고 이런 게 뭐냐면, 업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인기가 많은 척도, 그리고 그 노래가 얼마나 핫하느냐, 뭐 이 가수가 얼마나 핫한 정도,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페이가 정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페이도 결정될 뿐만 아니라, 내가 행사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해도 되는 건데, 왜 그거를 가서 굳이 가가지고 안 좋은 회사를 굳이 가가지고 억지로 되게 안 좋은 대우를 받느냐, 이러면서 개발자의 눈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피해만 자꾸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이게 거의 막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비상식적인 회사들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딱 봐도 면접 때부터 좀 이상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가면은 마치 군대 시즌2야, 군대 시즌2.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구조를 싫은 게, 제가 수직적인 회사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입들이나 이제 소위 이등병 가장 말단에 있는 그 불쌍한 친구들, 이제 막 어리버리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 친구들 희생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가 족뱅이 쳤으니까, 자기가 이등병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갚게 해주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신입 개발자가 돈 3,600, 그게 솔직히 그렇게 많은 편 아니거든요. 제 생각엔. 대기업도 그것보다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대기업 연봉 평균이랑 비슷하거나 저희가 살짝 낮거든요. 근데 사실 대기업 애들한테는 열폭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중소기업 똑같이 들어가는데 고연봉 받으니까 팀노바 졸업생들만 싫은 거예요. 왜냐? 자기랑 동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신입 때보다 많이 받거든. 자기 신입 때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한 건 생각 잘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 현업 가서 고생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0명 가까운 친구들이 졸업을 했고, 실제로 여기서 수료 취소된 친구들까지 합치면은 더 많이, 130명 넘을 텐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IT 업계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은 회사를 잘 골라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그렇게까지 IT 개발자의 눈물 이런 거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대중들이 솔직히 그냥 불쌍한 얘기,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 돈 이만큼 벌었다, 난 돈 막 100억 벌었다, 막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은. 그 그러니까 질투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이건희 회장이 100조를 벌면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돈 많구나 이러고 마는데, 내 옆집에 사는, 나랑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했던 철수가 나보다 연봉이 3,000만원 높아, 이러면은 사람이 짜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동급이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또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잘 가면 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막 팀노바 애들 성과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공개적으로 이런 영상으로 말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각오를 하고 이제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IT 업계에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얘기만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우리가 막 복지만 막 외쳤는데, 베네수엘라 보세요. 복지 깡패 나라였어요. 복지 깡패 나라였는데, 지금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대략만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세계 1위 원유 매장 국가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원유가 많았는데,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미국에 되게 반대되는 정책을 이제 펼치는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을 배척하고, 이제 근데 그때 또 운이 좋게도 원유가가 폭등을 해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았었어요, 베네수엘라가.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복지로 돈을 다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유 자체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원유를 추출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기술 개발이나 이런 사업적인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이상주의적인 국가가 벌어서 우리가 나눠 쓴다 이런 거를 되게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금 베네수엘라가 개똥망이 됐죠. 그래서 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정말 막 3개월에 한 번씩 그 연봉 협상하는 경우가 있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길게 하게 됐네요. 아무튼 그냥 제 생각은 뭐 되게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지금 몸살기 있어가지고 제 생각은 개발자의 눈물 그거는 이제 못하는 개발자들의 눈물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 이제 바가지로 먹겠지.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의사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요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신세를 지는데 이제 그 의사들 커리어나 이런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쪽 경험이 많고 그쪽 관련해서 논문도 쓰시고 이런 그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아픈 분야에 그런 사람들한테 끌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학력도 좋으면 좋고 학력보단 일단은 실제 시술 경험이나 이런 게 더 수술 경험 이런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왜냐 내 목숨은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의사들한테는 제가 뭐지 갑상선암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의사들 뭐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어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막 2달씩 걸리고 막 3달씩 걸려가지고 수술 받는데요. 처음에 가고. 근데 그만큼 인기가 많은 거죠. 사람들이 최고로 치니까. 근데 그런 데는 돈을 훨씬 많이 벌겠죠. 더 비싸겠죠. 검사 비용도. 근데 사람들이 몰려요. 그 왜 그럴까? 내 목숨은 하나뿐이니까 그럽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업가 입장에서도 자기 사업체는 하나뿐이에요. 자기 목숨 걸고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 야무진 개발자들이 온다면은 하겠죠. 근데 근데 이게 야근이라는 게 정말 막 억지로 막 채찍으로 막 노예들 막 불려가지고 막 때리면서 막 그 이집트 시대에 막 그러다 피라미드 지을 때 막 이렇게 때렸을 거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막 타지마할도 막 되게 많이 죽었다 그러잖아. 억지로 그런 시대처럼 지금 자꾸 이제 묘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든 자기가 퇴사할 수 있고, 자기가 안 맞으면 언제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괜히 생계라는 얘기로, 아니, 그렇게 생계가 중요하시면 애초에 좀, 공부를 좀 하든가, 아니면, 현업에 있으면서도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 절대 반대거든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놀 거 다 놀고 지금 이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예요. 사실 팀노바에 오는 현업 개발자들이 꽤 많아요. 그 웨이팅 보면은 한 10% 정도는 현업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최근 들어 더 는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사실 공부라는 게 현업 개발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막 다 미친듯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기가 피지컬도 있고 좀 쌓아야 된다는 거죠. 의사들 13년 해가지고 연봉 1억도 안 되는 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지. 13년 투자해가지고 돈대로 엄청 투자했는데. 요새 의사들 옛날에 보건소 같은 거 안 찾는데 요즘 보건소도 먼저 보건소 보건 전문의 있죠. 그런 사람들 막 그쪽으로 막 가려고 엄청나게 한대요. 의사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예전이랑 다르다고. 이게 의료 광고가 허용되면서 2007년도인가 의료 광고가 허용되면서 되게 이제 소위 이제 메이저 병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성형외과는 어디 막 이런 식으로 광고 엄청 때리고. 의료 광고가 없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인지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냥 소리 소문으로 갔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아도 일정 수준 이상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큰 병원 나오고 작은 병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내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은행 신용 등급이 예전에는 의사들은 그 대출 갚는 상환율이 높아서 1위였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제1금융권에서는 그 개원 비용이 2, 3억 넘게 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0대에 이제 개원한 사람들 돈을 엄청 쓴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개원했는데 폐업하는 경우 많아요. 그 개인회생 신청 순위 1위가 의사예요. 2위, 3위가, 그리고 3위가 뭐 치과 의사였나, 2위가, 4위가 한의사였나,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떠안고 있단 말이죠. 10년 넘게 공부했는데. 근데 공부 진짜 많이 하거든, 그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개발자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중에 그 정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아니 뭐 억대봉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어떤 분야든 있잖아요. 바닥은 이제 말씀 되게 잘하셨는데 기계 쪽이나 어떤 분야든 바닥 쪽은 다 안 좋아요. 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따지면 뭐 스타일리스트 뭐 이쪽 막 얘기 뭐 보니까 유명 유튜버 보니까 스타일리스트도 처음에 거의 용돈 수준으로 받고 이랬다 그러던데. 저도 시작할 때 70만원, 월 70만원 받고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막 이렇게 최저임금 가지고 빡세진 않았거든. 알바 수준의 비용 받고 했었는데. 아, 근데 부족한 개발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른 데랑 다르게 의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전문 직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 운전할 때 운전면허 따듯이 근데 개발자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막 비전 이상하다고? 아니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아니 좀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고. 불쌍한 사람도 있죠. 있는데 약간 어느 정도는 회사 선택부터 자기 선택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 되잖아. 못 나온 이유가 뭔데. 아무리 봐도 본인이 봐도 본인이 메리트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서 사장 욕하잖아. 나는 근데 20살 때부터 20살이 뭐야. 난 옛날부터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그냥 별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랑, 그리고, 그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안 어렵나 봐. 정이 그렇게 많으신가? 내가 좀 소시오패스인가? 근데 나는 그냥 나왔어요. 별로면. 나왔고 그냥 딴 데 갔어. 그리고 대신에 항상 생각하는 게 있었어. 나는 이 회사에 내 목숨을 걸 생각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 그리고 대신에 항상 나를 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근로자로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를 원하는 건 회사고, 회사는 절대 갑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근로자한테 엄청 대표들이 막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는 네가 그렇게 인기 많으니까 너는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겠지. 우리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본인이 다른 분야도 보면요 정말 가혹해요. 저도 진짜 많이 보고 저희 부모님이 철근 쪽 그때 이렇게 인부들 쓰시거든요. 그래서 막 조선족한테 많이 당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진짜 별의별 일 다 있어요. 최악이고. 그리고 저희 팀노바에 온 태종이 같은 경우도 약간 거친 사람들 좀 이렇게 있죠. 막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낫대요. 훨씬. 이 친구가 지금 거의 이제 지금 1000명이랑 둘이 그 같은 회사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8, 9월에 한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정말 이제 밤낮 없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 대표가 부담스럽대요. 부담스러워한대요, 대표님이. 얘가 너무 열정적이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더 높은 자리로 가겠다는 마음가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토크 올 때부터 그냥 울상으로 올 거면 오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위 한 20% 30% 회사들 정도는 안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분야든 하위에는 진짜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강제로 이렇게까지 하라 그러면 과감히 나오셔야 돼요. 근데 나와서 이직 못하는 건 본인 탓이에요. 공부하세요, 공부. 의사들한테는 10년 넘게 공부하는 가혹한 과정을 주면서 왜 개발자들은 몇 개월 해가지고 적당히 그냥 뭐 가고 왜 이러는 게 이렇게 가놓고서 본인이 안 좋은데 진짜 그지 같은데 가놓고서 별로라고 하는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조금 좀 냉정하게 정확하게 바라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분야도 크리티컬해요. 근데 유난히 일단은 제 생각은 유난히 근로자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있어 보이잖아. 막 스마트폰, 요새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막 좋고 막 그러니까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가 약간 버블 같은 게 있었어, 옛날에 IT 버블. 근데 이제 한 방이 있어, 한 방이. 그래서 그런 거 사업가들이 여중이 떠중이 이렇게 양아치 같은 사업가들도 많이 이렇게 돈 벌려고 많이 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떤 분야든 사람 많은 곳에 다 그래요, 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들 자영업자의 눈물 이런 거 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모든 음식점이 다 망할 것처럼 다큐에서 나오잖아. 근데 보면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막 2스타, 1스타 이런 데 사람 예약 잡으려면 한 달 전에 해야 돼. 전화를. 이러거든. 다 자영업자잖아. 근데 이게 그걸 균형 있게 같이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하위에 있는 사람들만 조명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면 싫어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되게 그냥 봤을 때 그 사람보다 불쌍하고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공감하고 막 서민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다큐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개발자 막 지금 저도 알아요. 막 이렇게 뭐 폐암 걸린 개발자부터 해가지고 그 소식 예전부터 되게 놀랬었거든. 근데 그게 정말 100% 타의에 의한 걸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늘 얘기하지만 어떤 분야든 바닥은 되게 별로예요. 자영업자의 눈물, 폐업률이 얼마나 높은데, 5년 내 폐업률이 80%가 넘는데. 진짜 그지 같아요. 그리고 회사도 있다 보면 회사 막 사라지는 데도 되게 많고, IT 업계도 막 그런 혼돈의 카오스 이쪽에 오면서, IT 업계 개발자의 가장 필수 덕목이 뭐예요? 기술력이잖아. 그 기술력이란 측면에서는, 그냥 한 기술로 그냥 평생 울거먹으려는 사람들, 전 솔직히 좀 질려요. 질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정말, 뭐, IT 개발자 너무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쓰레기 같은 새끼들도 많은데, 제 생각은 그런 회사는 본인들이 피하시는 게 똑똑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내가 만약에 이성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대가 정말 최악인 사람들이 한 7명 있으면 괜찮은 사람들이 3명 있다라고 친다면 안 좋은 사람들 만났을 때 7명을 본인이 까내야죠. 쳐내려야지. 그 다음에 좋은 사람 3명에 가라는 거죠. 근데 좋은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해. 그러면은 당연히 안 좋은 쪽에 가겠죠. 그래서 저는 IT 업계는 상위 30% 안에는 들어야 그래도 제대로 괜찮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 보시면 같은 회사인데도 정말 괜찮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병장은 되게 꿀빠는데 이등병은 별로인 회사도 있다는 거지. 아무튼 너무 이거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본인이 공부하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저는 4D 업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감성이 있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제가 지금 15년 전에 데뷔했을 때 프리랜서 선배가 있었는데 월 막 1,500씩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예전이라고 해서 아니 근데 그때는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존나 몰려. 그럼 극소수의 천재만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모르는 개발자들이 자기 앞만 보고 자기 주변 상황,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만 보고 모든 상황을 재단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통계 같은 거 많이 본단 말이죠. IT 업계 임금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저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주변만 보고 얘기하는 개발자들 얘기 저는 조금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고 아니 헬조선인데 우리나라 봐봐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하죠. 해외 나가봐요. 해외 나가봐 살인적인 물가랑 임금 대비 살인적인 물가랑 이런 거 부동산 가격 우리나라 막 비싸다 해도 실제로 평당 중국인들이 가격 올려놓은데 진짜 많단 말이야. 막 예를 들어서 뭐 영국 같은데 영국 런던 막 방콕 이런데 엄청 비싸요. 근데 태국 방콕 이런데 엄청 비싸고 베트남도 돈 엄청 올려놨고 중국인들이 외국인 거래의 80%가 중국인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가지고 걔네 평균 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정말 물가 대비 먹고 살기 되게 힘들어요. 되게 이상하다니까. 나 저번에도 방콕 갔다 오는데 뭐 초밥집에서 초밥 먹고 연어덮밥 하나 먹고 해가지고 둘이서 먹었는데 8만원 나왔어요. 8만원. 어이없었어. 방콕 싼 거 아니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청 고급스러운 데 먹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쇼핑센터에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비슷하게 먹었을 때 막 동남아라고 쌀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도 되게 심하고
막 이런 나라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제가 여행을 꽤 많이 다녀봤거든요. 많은 나라 다녀보고 느낀 게, 여기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실제로 진짜 다른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긴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IT 업계에 욕하면서도 계속 IT 업계에 있잖아, 그 사람들. 그게 정말 헬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쪽 가보면 알아요. 저는 부모님 그 철근 쪽 하면서 진짜 양아치 같은 경우 막 다치고 막 싸우는데 막 해코지하고 임금 같은 것도 체불되고 막 이러고 도망가고 막 사기치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차라리 IT 업계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제일 근로시간이 많고 제일 근로시간이 긴 분야는 맞는데 사실 토목이나 건축 쪽이나 IT 업계처럼 뭐 하루에 14시간 막 이상 하면 못해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일의 강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IT 업계는 그래도 막 코딩만 14시간 할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그 막 서칭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머리 좀 식혔다가 하고 막 이런 사무직이니까 좀 오래 해도 그냥 할만한 거지. 물론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예전에 인용한 기사들 있죠. 현대자동차에서 네이버 개발자를 우대해서 모셔가더라. 네이버. 그리고 지금 분당 있죠? 그러니까 판교 이쪽에서요. 그 지하철 광고만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카카오에서는 그 채용 그 공고를 거기다 내요. 거기 왜 내겠어? 거기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잖아, IT 대기업.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 우리 회사 오면 더 우대해 줄 것이다 막 이러면서 꼬시는 거야. 무슨 얘기야? 카카오나 네이버나 다들 인력이 부족해. 좋은 사람 진짜 다 원해. 돈 많이 주겠대. 근데 뭐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럼 뭐야? 기술력만 있으면 사실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제가 구직 시켜보고 제가 지금 취업시장에서 내가 취업시킨 애만 지금 12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일반 평균 애들 그 연봉보다 1000만원은 넘게 비싸게 부르는데도 계속 오잖아요, 연락이. 이게 팩트가 아니고 뭐냐고. 진짜 많이 붙어요, 우리 애들.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준의 문제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가서 야근만 계속하면 모르겠는데 바쁠 땐 야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쁘지 않을 때는 별로 칼퇴근 너무 빨리 하는 애도 있고, 막 그 수료자 중에 어떤 애들은 그 근무 시간이 8시간이에요. 보통 9시간, 점심시간이 좀 9시간 잡잖아. 근데 8시간이라서 실제로 7시간 하고 5시에 퇴근하는 애도 있어요. 9시 출근, 5시 퇴근. 이런 애들도 있고 꽤 많아요. IT 업계가 그렇게 막 빡세게만 일 안 시키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이등병한테 가혹한 곳, 거지 같은 곳. 물론 이제 저도 막 밤 10시, 11시, 새벽 6시까지 막 해본 적도 몇 번 꽤 있는데, 근데 그 회사는 그냥 그 정도? 그냥 내가 군생활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또는 내가 이걸 야근해서 투자했을 때 이 기술력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제가 투자를 한 케이스 빼고는, 저는 보통은 그런 데 있으면은 돈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회사 왁구 자체가 그냥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와버렸던 것 같아요. 나와서 그냥 딴 데 가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기술력 하나만 신경 쓰시면 이제 하이퍼 어벤져스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많은 걱정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기술력 하나만 신경 쓰시고, 회사에서 원하는 개발자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IT 업계에 개발자 못 뽑는다고 난립니다. 이건 팩트예요. 왜냐? 토스랑 네이버랑 이런 많은 기업에서 서로 인력 뺏어가지 말라고 으름장 놓는 기사도 있고, IT 업계 개발자 부족하다라고 하는 하소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관련 기사 인용하라 그러면 저는 진짜 한 수십 개도 인용할 자신 있어요. 극과 극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빈부격차가 있다는 느낌. 우리나라 경제 힘들다 해도요, 인천공항 보면은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더 늘어요, 점점. 그러니까 이 터미널이 오픈한 지.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만 보면 절대 현실을 바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한번 보고 균형 있게 보시면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하이퍼 어벤져스님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